네, 여러분 질문 받겠습니다. 혹시 서른 의원님과 꾸리는 민주연대 출범 시기랑 현재까지 논의된 사안은 어디까지? 네, 뭐 어제도 좀 몇 명이 만났고요. 이제 선거가 한 36일밖에 남지 않아서 내일부터 저희가 빠르게 좀 일들을 진전시키려고 합니다. 일단 내일 민주연대가 함께 만나고 구체적인 일정을 좀 확정 지어서 적어도 다음 주 초에는 좀 어떤 진로나 또 해야 될 일들을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민주연대 몇 분 만나신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몇 분인지 궁금하고. 뭐 여러분 다 아시지만 현재 지금 현역 의원은 4명 아닙니까? 함께 할 수 있는 분들이. 그래서 저희들하고 또 일단은 저희들이 뭐 주축이 될 수밖에 없고 또 이제 원외에 인사들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저희 넷이서 내일 이야기를 해서 앞으로의 어떤 방향과 계획을 확정 짓고 좀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. 지금 민주연대 대표도 거론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회가 온다는 생각이 있으신지. 저는 이제 이번 총선에서 뭐 기자회견에서 말씀드린 대로 정말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이재명 대표의 사당화 이것에 반대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과 힘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정말 한국 정치에 좀 새로운 씨앗을 우리가 좀 만들어내는 그런 목표가 있습니다. 그걸 위해서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사람과 함께 하겠습니다. 그래서 그 새로운 미래도 저희가 당연히 같이 힘을 합해야 되고 저희가 또 총선의 어떤 형태로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함께 해야 될 건지 이거는 뭐 오늘 내일 사이에 결정해서 바로 추진할 계획입니다. 의원님 민주당에 오래 계셨었는데 지금 탈당하는 심정이 좀 남다르실 것 같거든요. 그 탈당 결심하게 된 가장 큰 이유랑 민주당 지금 공천 상황 봤을 때 총선에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시는지. 정말 참 비통한 심정입니다. 저는 정치하면서 제가 민주당을 이렇게 떠나리라고는 상상을 안 했습니다. 그러나 정말 지금 민주당은 과연 민주정당으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이렇게 봤을 때 제가 알던 그런 민주정당이 아니다 이런 것을 이번에 공천 과정에서 재확인했습니다. 물론 그전에도 무수한 일들이 많았습니다. 대선에 패배하자마자 졌지만 잘 싸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대선에 대한 제대로 평가도 하지 않고 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지난 지방선거에서의 그 이재명 대표의 개항에서의 출마 또 송영길 당대표의 서울시장 출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지방선거에 패배할 것이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당을 장악하기 위한 그런 계획의 일환으로 그런 일들을 서슴지 않고 하면서 지방선거가 아주 대참패를 했지 않습니까? 그 다음에 저는 이제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정말 반성하지 않는 정당 거기다가 또 가장 심각한 문제는 위성정당 만들지 않겠다. 국민에게 몇 번 약속했습니까?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. 이렇게 국민들 앞에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? 그것을 다 뒤집는 그런 어떤 정당이 됐습니다. 더 중요한 것은 정말 그런 일들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내에서는 성찰하고 그것을 바꿀 수 있는 어떠한 동력도 없다. 이것이 저를 절망시켰다고 생각합니다. 그 결과가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당을 사당화하기 위해서
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당에서 다른 의견을 말하는 사람들을 쫓아내고 모욕을 주고, 그 결과가 저는 이번 총선에서 반영될 거라고 봅니다. 지금 윤석열 정권의 검찰 독재, 이 무능한 정권을 심판해 달라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절박한 외침 아닙니까? 이런 국민들의 정권 심판에 대한 그런 바람을, 기대를 이렇게 짓밟는 이 상황을 제가 더 이상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. 민주당 총선 참패 전망 있었잖아요. 아침 라디오에서. 민주연대 그럼 출범 배경은 총선 이유를 염두에 두시는 것으로 내일 하시는 거죠? 네.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한 30일 내에 어떤 정당을 만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. 그러나 이번에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이런 민주당의 사당화,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. 그 작은 씨앗이라도 이번 총선에서 우리 국민들께서 만들어 달라. 정말 극단적인 어떤 팬덤 정치, 소위 태극기와 개딸로 상징되는 이 선동 정치로 선동 정치로는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그걸 호소하겠습니다. 그래서 정말 그런 선동 정치가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의 새로운 비전과 희망을 우리가 함께 모색하고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토대를 좀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의원님, 하위 10%, 20% 홍보를 혹시 직접 받으셨나요?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 않습니까? 저는 임명백 공천심사위원장으로부터 받았습니다. 네. 제가 그때 뭐 제가 안 들어가면 이상한 거 아닙니까? 그래서 당연히 받았고, 저는 오래전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. 네. 그 가죽을 왜 이재명 대표는 돈을 벗기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, 이번 지금까지 그 공천 결과를 보면 그게 아직도 본인 가죽을 벗기지 않고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? 그렇게 끝난 거 아닙니까? 네. 네, 그렇게 답변하겠습니다. 네. 새로운 미래랑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하실 건지? 저는 뭐 그런 문제는 크게 없을 거라고 봅니다. 우리가 지금 하여튼 지금 힘을 합해야 할 시기에 저는 어떤 새로운 뭐 논쟁이나 혼선, 이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. 그래서 저는 뭐 충분하게 서로 대화를 하면서 해결할 수 있다, 그렇게 봅니다. 네. 어디 엊그제 평양 내려가셔서 문재인 전 대통령 만나셨잖아요. 그날 대화에 좀뭐 기획을 라디오에서 말씀하시긴 하셨는데, 그날 문 전 대통령이 당의 상황에 대해서 좀 어떤 우려나 이런 거를 말씀하신 게 있으신가요? 아무래도 지금 뭐 정말 중요한 총선을 앞두고 있고,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, 또 특히 어떤 선거의 판세에 대해서 그냥 제가 말씀도 드렸고 이야기를 나누었지만,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현실 정치에 그렇게 직접 나서시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? 또 그래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. 그래서 제가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 광범위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고, 제가 그날 페이스북에 썼습니다만 뭐 또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고 이해하셨다, 뭐 그런 정도로 여러분 좀 그런 정도로 답변하겠습니다. 네. 그 내일 당장 뜻을 합계한다는 그 현역 의원은 4명이라고 하셨는데 원외 인사는 몇 명 정도라고 보면 되나요? 지금 원외에 있는 분들은 제 거취가 이제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저한테도 연락을 좀 많이 오고 해서 제가 뭐 사실 어제 최종적으로 이런 결심을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좀 다시 그런 분들하고 논의를 시작해야 되겠습니다.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어떤 빨리 총선 체제로 저도 이제 가야 되고,
또 제 지역구 선거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이번 주말 다음 주 초까지는 그런 문제들을 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. 네. 이재명 대표에 대해 그 민주연대 그 논의 과정에 들어가 있지 않은 다른 의원들께서도 뭐 탈당이나 그런 의사를 별도로 전달하신 적은 있어요? 저는 뭐 그런 기대하지 않습니다. 네. 그래서 아마 현역 의원은 4명으로 이번 총선에 임하게 될 거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라디오에서 저질 리더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런 표현 쓰신 이유는 저는 뭐 이제 제가 민주당을 떠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은 제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뭐 불필요하게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고 앞으로 제가 해야 할 그런 일들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. 전직 총리분들 등이나 고문분들이랑도 연락을 좀 하시나요? 저한테 뭐 걱정을 해서 전화를 주시고 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. 네. 함께 민주연대로 같이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. 지금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선거 며칠 남았다고 그런 뭐 새로운 판을 만다 이거는 가능하지 않습니다. 저는 뭐 그걸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의원님 여기서는 이제 더 이상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네. 그러니까 안에서 이렇게 바꾸고 뭔가 개선하고 더 싸울 그런 여지는 전혀 실제로 없었습니다. 저는 뭐 지난 한 2년 동안 우리 당 내에서 다양한 노력을 해왔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로서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이제 완전히 공천에 배제되고 사실상 이재명 대표가 당을 나가라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? 이런 상황에서 제가 더 이상은 어떤 역할이 없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. 김구 증손자로 영입돼서 이제 하남 의뢰 전략 공천 받은 김용만 인재가 이제 과거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이런 보도 나왔고 그 자료도 다 있는데요. 이게 윤창호법 시행 이전에 적발된 건이라서 민주당이 공천 배제 예외 규정을 뒀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? 그러니까 우리 민주당이 이제 많은 선거를 거치면서 또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공천의 기준, 원칙들을 세웠습니다. 이게 다 무너졌습니다. 그러니까 과거에는 기소만 돼도 그 민주당의 후보가 될 수 없었습니다. 그런 원칙들이 이번에 다 무너졌지 않습니까? 그래서 아마 저는 이 공천이 끝나도 후보들 개개인들에 대한 어떤 문제 제기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. 전 뭐 그 얘기는 제가 처음 들었습니다만 좀 우려스럽습니다. 만약에 이제 또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시고 당선이 되신다면 민주당을 내세워요. 저는 뭐 지금 뭐 그런 오늘 제가 탈당 기자회견을 하면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.